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철수 할아버지, 올해 73세입니다. 3년 전 이 할아버지는 5억 원의 전 재산을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겨우 70만 원으로 살면서도 매일 스테이크를 드시고 일주일에 2번은 골프를 치며 여자친구와 데이트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빚이 3천만 원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노후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관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철수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2022년 봄, 이철수 할아버지의 인생에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70세의 할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김 대표는 매일 경로당에 나타나서 할아버지들과 친해졌습니다. 바둑도 잘 두고 술도 잘 마시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들을 존댓말로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제가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투자하시면 한 달에 30% 수익이 나온다고 하네요. 김 대표는 그럴듯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인증서, 사업 계획서, 심지어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통장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2천만 원 투자하셔서 벌써 600만 원 수익 보셨어요. 할아버지들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의 다른 할아버지들도 하나둘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500만 원 투자한 박 할아버지가 정말로 한 달 후에 15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나는 벌써 150만 원 벌었어. 너도 빨리 해봐. 그제야 이철수 할아버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니 놓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3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이거 진짜네. 김 대표, 이번에는 2천만 원 더 투자하고 싶어요. 김 대표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6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 나 집도 있고 예금도 있어. 큰 돈으로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 그러시겠어요? 그럼 5억 정도 투자하시면 한 달에 1억 5천만 원씩 수익이 나와요. 1년이면 18억이 되는 거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주면서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달만 기다리세요. 1억 5천만 원 수익금 들어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대표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로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다른 할아버지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을. 처음에 받은 수익금들은 미끼였고 마지막에 큰 돈을 털어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5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3억 원, 자녀들에게 빌린 돈 1억 원, 도합 4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빚만 남았는데. 할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무일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자녀들이 보증금을 대준 것이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빼면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 먹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자녀들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었고 친구들도 만나기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에 나가서 오랫동안 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나 봐요. 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제 끝이야.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졌어. 할아버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5년 전에 사업 실패로 20억 날리고 노숙자까지 됐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월 50만 원으로 살면서도 행복해요. 할아버지께도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박성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전에 IT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법을 아는 거예요. 성민 씨는 할아버지를 어떤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대형 TV가 있었고 주방에는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방도 여러 개 있었는데 각 방마다 침대와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5명이 함께 살아요. 성민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장년 남성 5명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세가 200만 원인데 5명이 나누니까 1인당 40만 원이에요. 공과금도 나누고 식비도 함께 해결하니까 1인당 월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젊은 시절 IT 경험을 살려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에 2만 원씩 받으니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김철호 씨는 예전에 요리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주변 사무실에 배달하는 것이었는데 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이종수 씨는 손재주가 좋아서 가구 수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광고를 내고 고장난 가구를 수리해주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수요가 많아서 월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박대현 씨는 젊은 시절 운전기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밤늦게는 힘들지만 저녁 시간대에만 일해도 월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예전에 학원 강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만 일해도 월 16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는데 각자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실제로 이들의 생활을 보니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생활의 질이었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사는 것 같지 않게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김철호 씨가 직접 만든 든든한 한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등 매일 다른 메뉴가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85인치 대형 TV와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5명이 돈을 모아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습니다. 5명이 함께 가면 그린피를 나누어 내니까 부담이 적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맛있는 고기를 사와서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한우를 5명이 나누어 사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여기서 함께 살아보실래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민 씨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합류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던 원룸에서 나와서 여기서는 월세 35만 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식비도 혼자 먹을 때는 월 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함께 해결하니까 월 3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공과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인터넷료를 모두 나누니까 월 15만 원 정도면 되었습니다. 총 생활비가 월 8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생활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동네 자영업자들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민 씨가 소개해준 작은 식당의 장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았는데 할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가게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용실, 카페, 치킨집, 편의점 등 동네 자영업자들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월 30만 원씩 내야 하는 일을 할아버지는 월 15만 원에 해주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비용 절약이 되고 할아버지에게는 수입이 되는 윈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할아버지는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과 합쳐서 월 3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80만 원을 빼고 나면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빚 갚는데 2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김철호 씨가 만든 맛있는 식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가게들을 돌면서 세무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집에서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다른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 혼자 살 때는 매일이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떠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적당한 운동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빚도 갚고 저축도 하는 당당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할아버지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사는 성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세무대행 회사를 차려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전문성과 제 IT 기술을 합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 번 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성민아, 나는 이미 사기도 당해보고 사업은 무서워. 할아버지, 이번에는 다르죠. 우리끼리 하는 거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던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민 씨의 설득에 할아버지도 용기를 냈습니다. 둘이 함께 실버 세무 서비스라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민 씨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했고 할아버지가 실제 세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각자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철호 씨는 식당 사장들에게 홍보를 해주었고 이종수 씨는 가구 수리하러 가는 곳마다 명함을 돌렸습니다. 박대현 씨는 대리운전 고객들에게 소개했고 최민수 씨는 학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6개월 만에 고객이 50곳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월 수입이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민 씨와 수익을 나누어 가져도 할아버지 몫이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과 합쳐서 월 35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생활비 80만 원을 빼고 나면 27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빚 갚는데 25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1년 더 지나니 빚이 거의 다 갚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70세에 5억 원을 날리고 절망했던 자신이 73세에는 빚을 다 갚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할아버지의 삶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김철호 씨가 만든 스테이크와 샐러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명이 돈을 모으니 매일 고급 식재료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회원권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그린피 부담도 적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5명이 함께 가니 숙박비와 교통비를 나누어 내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세무 업무를 보러 간 카페에서 만난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영희 여사는 65세로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혼자 살기 외로운데 가끔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지금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73세와 65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실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할아버지의 생활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지혜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니. 영희 씨,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금 할아버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7시에 다른 식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김철호 씨가 만든 든든한 한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고객사를 방문합니다. 요즘은 전기차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타고 다닙니다. 5명이 돈을 모으니 최신형 테슬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E-세 곳의 가게를 돌면서 장부를 점검하고 세무 상담을 해줍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성민 씨가 설치해준 최신형 컴퓨터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김철호 씨가 특별히 준비한 갈비찜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85인치 대형 TV와 고급 사운드바 덕분에 영화관 못지않은 화질과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중에 한 번은 영희 여사와 데이트를 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식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갑니다. 가끔은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월 수입은 현재 350만 원입니다. 연금 150만 원과 세무대행 수입 200만 원입니다. 생활비 80만 원을 빼고 나면 27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영희 여사와의 데이트비 50만 원, 개인 용돈 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70만 원은 저축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할아버지는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70세에 모든 것을 잃었던 할아버지가 73세에는 다시 목돈을 만들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 없이도 매일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이철수님, 70대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면 90세까지도 문제 없겠어요. 할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여럿이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생활비도 줄어들고 외로움도 사라지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격리 경험을 살려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73세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습니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혼자 쓸 때는 비싸지만 여럿이 나누어 쓰면 저렴해집니다. 할아버지처럼 5명이 함께 살면서 모든 비용을 나누니 고급 생활도 가능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영희 여사와 함께 제주도에서 살 계획입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 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70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73세에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들이고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성 공동체도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돈이 전부가 아니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생활이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급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고령자 그룹 리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인 고령자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런 형태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자. 73세의 나이에도 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영희 여사와의 결혼 계획도 있고, 제주도 이주 계획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보여요.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지혜와 여유가 생기거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나요? 돈이 많지 않아도,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선택입니다. 혼자 우울하게 살 것인지, 함께 즐겁게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 혼자가 아닌 세상, 돈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그런 세상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